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경비업을 하시다 보면 이 법규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핵심 질문 딱 두 가지만 골라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주소지를 옮기거나 해서 변경 신청을 할 때요. 왜 굳이 사본도 아니고 허가증 원본을 내야만 하느냐 이거죠.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딱 부러지는 답을 찾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 회사에 새로 올 임원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중요한 결격 사유 조항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경비업법 그 자체예요. 다른 무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아볼 필요 없이 법률 제5조를 딱 열어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 제5조에 규칙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행령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요. 시, 도, 경찰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법 제5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아예 의무로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원칙을 만들면 시행령이 그걸 실제 행정 절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라는 겁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든 중간에 임원을 바꿀 때든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임원을 바꿀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네, 경비업법 제5조를 펴고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그냥 건너뛰었다가는 사업계획 전체가 올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파고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법 조항을 아무리 뒤져봐도 변경 허가를 할 때 왜 원본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쓰여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 조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비슷한 조항하고 비교해보면서 단서를 찾아야죠. 우리가 마치 법률 탐정이 되는 겁니다. 법이 도대체 왜 이런 절차를 만들었을까?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변경 허가랑은 다르게 폐업 신고 규정을 한번 보세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에는 폐업 신고할 때 반드시 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는 사실상 원본을 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왜 폐업할 땐 원본을 요구할까요? 간단하죠. 이 허가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변경 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행정적 완결성입니다. 아니, 그냥 복사본 내면 안 되나 싶으시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비업은 시민의 안전이랑 직결되잖아요. 신뢰가 생명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사무실 주소가 바뀌어서 새 허가증이 나왔는데 예전 주소가 적힌 낡은 허가증이 시중에 그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은 당연히 헷갈릴 거고 이걸 누가 나쁜 마음에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 허가증 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유효한 진짜 허가증은 이거 딱 하나다 라고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원본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네요. 임원 자격은 법 제5조, 허가증 원본 제출은 행정적 완결성 때문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런 규정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처벌 규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조를 보면요. 사업을 그만두거나 잠시 쉴 때는 그날로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요. 법인 이름이나 주소, 임원처럼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 그냥 넘기시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행령 별표 6을 보면요.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1년 이상 미뤘을 경우에 무려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지 뭐 하는 생각이 40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과태료가 끝이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도 안 받고 업무 범위를 마음대로 바꾸면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세 번째 걸리면 바로 허가 취소예요. 사업 그냥 접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경비지도사를 선임 안 하면 처음 걸렸을 때부터 바로 영업정지 1, 2월이고요. 이것도 반복되면 역시 허가 취소로 갑니다. 작은 위반이 어떻게 사업의 존폐 위기로 커지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임원 결격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경비업법 제5조입니다. 허가 받을 때 무조건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둘째, 허가증 원본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유효한 허가증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행정적 완결성 때문입니다. 셋째, 숫자 2개, 7일과 30일. 이 신고 기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처벌은 반복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사업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법규를 아는 건 이제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겠죠? 여러분의 회사는 법규를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문제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데 급급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 사업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